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요즘에 지인들을 만나면요, 유튜브에 대한 얘기를 아무래도 이제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지인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뭔가 하면, 어떻게 그거를 혼자 다 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제가 유튜브 하고, 그 다음에 칼럼 쓰고, 신문 칼럼 쓰거든요. 신문 칼럼 쓰고, 그 다음에 기업 강연 다니고, 그리고 기업 사보 같은 데서 이제 원고 요청 들어오는 거 또 칼럼 쓰고, 그리고 세 번째 책 지금 막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 유튜브 영상 올리고 그 많은 거를 어떻게 혼자 다 하냐, 이제 이런 걸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그걸 다 하지?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어차피 해야 되는데 시간 한정돼 있으니까 자꾸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제가 거의 생존 본능으로 개발을 해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좋은 습관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해진 시간 안에 다 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좋은 습관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연말도 가까우고 해서 내년에 어떤 여러 가지 계획들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한 달에 한 가지씩 좋은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안하려고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1년 동안 매달 한 가지씩 좋은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오늘 이제 제가 5가지 정도 제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어서 효과본 좋은 습관에 대해서 추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고, 이 중에서 이런 거는 나도 한번 내 습관으로 만들어 봐야지, 그러면 한꺼번에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달에 하나씩. 일단 습관이 몸에 붙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하나씩 그렇게 습관으로 들이시면 원래보다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지름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습관이에요. 저는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메일 주시는 그런 이제 분들, 구독자분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다, 밝다,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도 제가 좀 뭔가 긍정적인 편에 서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고, 이제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면이 막 흔들리다가, 이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점점 더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지치지도 않고 더 일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일을 많이 하려고 막 긍정적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긍정적이 된다는 건 어떤 방법이 있나 하면, 제가 한 방법은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감사일기 쓰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감사일기는 기적을 갖고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자체의 의식이나 마음이나 에너지를 완전히 바꿔놔요. 긍정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저항력이 크게끔 그렇게 사람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꼭 감사한 일, 좋은 일. 그러니까 제가 메모일기 얘기할 때도 오늘 좋았던 일 3가지 쓰세요, 이제 이 말씀 드리거든요. 메모 습관, 영상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중에 메모 습관 1, 2가 있어요. 그거를 찾아서 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늘 날마다 제가 워낙 메모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좋은 일을 갖다가 메모를 해요. 날짜 적고 좋았던 일, 오늘 이거 너무 감사하다, 이거 너무 좋았다, 이런 거 막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막 애가 막 이렇게 막 감기 걸렸다가 막 났어. 그럼 너무 좋다, 막 우리 애기가 감기 다 나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구독자가 이만큼 늘었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희망하는 구독자 이렇게 늘어나는 속도가 있는데, 그거보다 벌써 초월해서 늘었어, 막 이런 거 막 좋았던 거. 예전에 이게 딱 보니까 구독자 250명 됐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막 감사하면서 제가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250명인데도 진짜 그렇게 막 신난다, 이거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하여튼 막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거 오늘 별거 없는 것 같고, 오늘은 뭐도 막 했던 게 안 되고 막 이랬던 날은 막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좋았던 일이 뭐지? 감사한 일이 뭐지? 식구들이 오늘 모처럼 일찍 와서 막 그냥 갑자기 다들 이렇게 밥도 안 먹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 막 이랬는데, 그냥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이 막 냉동실, 냉장실 다 뒤져갖고 막 털어가지고 다 같이 막 급조해서 막, 그래도 어머, 이게 우리가 한 달 만에 저녁을 같이 먹는 거야? 이러면서 막 식구들끼리 같이 밥 먹는 거. 그런 거 막 감사한 일에 막 적고, 좋은 일에 적고.
그리고 뭐 내가 정말 강연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제목으로 내가 강연하고 싶었던 그런 회사에 강연이 이렇게 막 성사돼서 막 갔다 왔을 때 그런 것도 막 좋다고 적고 정말 좋은 일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일을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적는 거. 여러분 정말 이것보다 더한 그 긍정적인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오늘서부터 좋았던 일, 감사한 일, 이런 거, 감사일기 적는 그런 결심을 하신다면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제 마음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습관이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몸을 튼튼하게 하는 습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받으면은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 것 같아요. 습관이. 스트레스 받으면 계속 커피 마시고, 스트레스 받으면 뭐 이런 뭐 라면 먹고 막 평소에 제가 밀가루를 별로 안 먹는데 안 받아서 그런데 라면을 이번 주간에 많이 먹었어? 막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막 어떨 때 세 번 먹었어? 그럼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습관이 결국 스트레스 받아서 몸 나빠지는데 나쁜 거 먹어도 더 나빠지고 이런 어떤 악순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막 살찌고 막 이렇게 막 푸석푸석해지고 이렇게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먹는 거를 좀 몸을 튼튼하기 위해서 먹는 거를 애를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이왕이면 커피를 이제 마시고 싶다가도 이왕이면 물 마시자. 이왕이면 찬물 대신 따뜻한 물 마시자. 따뜻한 물이 그렇게 좋대요. 그리고 이왕이면 우유 마시자. 너무 막 골다공증 막 그런 거 검사하라고 그러는데 우유라도 마시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왕이면 비타민 먹자. 그리고 이왕이면 막 그 외식하고 막 배달 음식 그런 막 바쁘다고 시켜 먹지 말고 이왕이면 좀 신선하게 그냥 밥이랑 뭐 그냥 김치 놓고 그래도 이왕이면 집에서 밥 먹자. 집밥 먹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왕 그 몸을 튼튼하게 하는 건 이왕이면 걷자. 이왕이면 뭐 한두 정거장 이제 그냥 걸어가지 뭐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제 작업 제가 이제 이렇게 지하에다 이렇게 작업실 갈 때 지하실에다가 이렇게 딱 파킹을 하고 5층이거든요. 거기 이제 작업실이. 그러면 제가 이왕이면 걸어 올라가자 이렇게. 근데 굉장히 귀찮을 때도 있지만 걸어 올라오면 확실히 좀 이렇게 기분이 뿌듯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튼튼히 하는 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드리는 어떤 마음의 습관은 뭔가 하면요. 이왕이면 이거 더 좋은 거 하자. 이왕이면 이거 하자. 이렇게. 그렇게 한번 말 습관을 붙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효과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거 먹고, 이왕이면 걷고, 이왕이면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하기로 결심하는 거. 굉장히 좋은 습관 만드는 거. 이것도 이제 한 달을 그럼 난 1월 달에 이거 할 거야. 몸 튼튼하게 하는 습관. 이왕이면 습관 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한 달 잡아갖고, 한 달 내내 연습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루틴. 나만의 나의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거죠. 루틴이라는 거는 이제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자기가 이제 하는 일들을 규칙적으로 하는 거. 그걸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무라카미 하루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분 책은 다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계적인 그 문학가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글을 계속 끊임없이 쓸 수가 있냐. 바로 그 루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분은요, 새벽 4시에 일어났대요. 그 소설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시간 동안 이제 소설을 쓰는 거예요. 6시간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 원래 제일 유명하잖아요. 마라톤 하시는 분으로. 그럼 이제 달리고 10km를 달린대요. 10km를 달리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맥주 마시고 그분이 술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위스키, 맥주 이런 걸 막 이제 에세이에다 쓴 거 보면 그분이 써놓은 이제 막 그런 음식의 맥주 이런 거를 읽어보면 막 당장에 맥주가 마시고 싶어질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오후에는 친구도 만나고 맥주도 마시고 책 읽고 이렇게 쉬다가 밤 9시면 무조건 잔다. 이렇게. 그게 이제 그분의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만에 소설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글 감옥에 갇혀서 매일매일 글만 쓰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뭔가 하면 글 쓰는 거 외에 다른 데다 별로 에너지를 안 쓰는 거죠. 늘 규칙적이니까. 늘 규칙적인 루틴을 지키면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규칙하게 살면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쓰는데 정말 이게
그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이만큼밖에 없는데 이거를 거의 90%를 다 글 쓰는데 쓰는 거죠. 그분은. 그럼 나머지 10%만 갖고 이제 나머지 에너지를 뿌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루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규칙적인 생활. 그래서 그 일어나고 자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사실 굉장히 불규칙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일이 많아지면 규칙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컨디션을 자면서 빨리 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 책을 보니까 자는 시간도 알람을 맞춰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도 알람 맞추고 자는 시간도 알람 맞춰서 늘 그 시간엔 자고 늘 그 시간에 일어나고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요. 6시에 일어나고 밤에 새벽에 1시에 자요. 이제 그걸 갖다 항상 맞춰요. 그런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5시간밖에 못 자니까 좀 피곤하잖아요. 그거를 낮에 잠깐 졸아요. 그것도 저의 루틴이에요. 낮에 정말 한 30분 깜빡 조는 거 그런 거 되게 이렇게 건강 회복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많이 못 주무시는 분들은 그렇게 아주 잠깐 낮잠 자는 거 그런 것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자에 기대서 자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잠깐 자는 거. 그래서 루틴을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몇 시, 그러니까 왜 나는 올빼미형이라서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그런 거 없고 뭐 새벽에 일어나지만 꼭 성공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체질에 맞춰서 뭐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다 좋은데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지금 일어나서 아침에 그때 우리 왜 나만의 의식 막 이런 영상에서 그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운동이든지 공부든지 뭐 요가든지 명상이든지 기도든지 아침에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서 규칙적인 그런 나만의 의식을 하고 하루 출근을 하든지 업무를 하고 저녁 때 이제 나 좋은 거 하고 정확하게 알람 맞춰놓고 자는 거 이거를 그 나만의 루틴 그걸 이제 지키는 걸 한번 습관으로 들여보세요.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데다가 이렇게 정말 집중해서 쏟을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자,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로는요. 심플하게 일상을 정리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시간 쓰기. 뭔가 하면 일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꼭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하면 뭐 좋은 일. 뭐 공부 같은 거 이런 거잖아요. 책 보는 거. 안 한다고 뭐 난리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면 좋은 일. 그 다음에 하면 좋지만 뭐 안 해도 큰일 나는 거 아닌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 커튼 뜯어서 빨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면 좋죠. 깨끗해지니까. 근데 뭐 안 한다고 뭐 벌금 내는 거는 일단 아니죠. 그리고 뭐 거기에 먼지가 쌓여가고 금방 가족들이 뭐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다른 사람한테 이제 위임할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와이셔츠 같은 거 안 다려요. 집에서 다림질 안 해요. 그 시간 너무 아까워요. 다 세탁소 갖다 줘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딴 걸 해요. 그렇게 딴 사람한테 위임할 수 있는 거 위임하기. 그리고 집안 청소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막 바빠지면서 식구들한테 이제 사실 아이들도 다 컸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편은 주말에 뭐 이렇게 막 목욕탕 청소, 뭐 대청소 이런 거 남편이 하고 뭐 아이들은 중간중간에 뭐 분리수거도 해주고 그다음에 뭐 설거지도 해주고 막 이렇게 애들이 이제 뭐 도와주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집안일을 가족들이 저희 나눠서 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렇게 일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임할 수 있는 일은 세탁소에 위임할 수 있는 일 위임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랑 나눠야 되는 일은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뭐 요새는 청소 앱 같은 것도 잘 돼 있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또 이렇게 청소 앱으로 이렇게 그 전문가를 불러서 청소 대신 이제 부탁드리는 거 그런 것도 사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다른 내가 하고 싶은 이제 뭐 생산적인 일 그런 거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위임 가능한 건 하고 그 다음에 안 하는 게 더 좋은 일이 있어요. 안 하는 게 더 좋은 일. 뭐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막 전자파도 많은데 막 전화기 들고 막 1시간 2시간씩 수다 떨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친구들하고 얘기해서 스트레스 푸는 게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해서 건강도 상하고 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게임도 오케이. 게임도 이제 그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건 좋은데 너무너무 길게 하는 거. 이런 거 사실 안 하는 게 더 좋죠. 그래서 그러는 거. 내가 지금 내 24시간을 이렇게 그
채우고 있는 일 중에서 이렇게 5가지로 나누면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안 하면 더 좋은 일은 이제 하지 말자. 그리고 남한테 맡길 수 있는 거 맡기자. 그리고 뭐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뭐 큰일 나는 거 아닌 거는 뭐 횟수를 줄이든지 뭔가 효율적인 방법을 찾자.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일 우선순위대로 하고, 그 다음에 하면 좋은 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자기가 자꾸 이렇게 리셋시키는 거, 그런 거 아주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연결돼서 5번째를 말씀드릴게요. 꼭 해야 될 일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꼭 해야 될 일.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일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 뭐지? 6가지. 적고. 그 다음에 이걸, 제일 아침부터 이렇게 다 해결해야 되는 걸 중요 순서대로 적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날 그 메모를 갖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자, 보고서, 출근하자마자 보고서를 끝내는 게 그게 나의 첫 번째 미션이었다. 그러면 그 보고서가 끝날 때까지 다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미친 듯이 그것만 하는 거죠. 그냥 열심히 몰입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첫 번째 끝났으면 거기다 줄 쫙 긋고 그다음 2번째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2번째 일 다 끝나고 난 3번째 일. 그런데 보통 우리의 나쁜 습관, 저도 그런 습관이 많이 있었는데요. 나쁜 습관 뭔가 하면 해야 될 일이 지금 보고서 쓰는 거, 그 다음에 업체에 전화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미팅 잡는 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한테 보고하는 거 이렇게 있다고 쳐요. 1, 2, 3, 4로. 그러면 이거를 막 뒤죽박죽 섞는 거예요. 보고서를 쓰다 말고 일단 저기 보고하고 와갖고 다시 계속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 전화 돌리고 나서 보고서 계속 써야 되겠다. 보고 쓰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하나씩 딱딱 떨어뜨려서 하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요, 보고서를 쓰려고 하면 컴퓨터를 켜고 이제 그 보고서를 찾아서 펼친 다음에 이 머리와 몸이 그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워밍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워밍업이 된 다음에 거기에 몰입하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리고 거기를 이제 깊이 생각을 해서 보고서를 이제 쓰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딴짓을 하면 중간에 뭐 업체에다가 막 전화 돌리고 막 이러다 보면 이 보고서 쓰는 대로 돌아와서 다시 거기 집중하는데 또다시 그렇게 워밍업 하는 시간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서 하나 딱 한 번에 워밍업 시간이 필요한 걸 실제로 뭐 왔다 갔다 뭐 쓰다 말았다 하면 이게 만약에 그렇게 3번에 끝날 게 2시간에 끝난다고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결국에 3시간, 4시간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요 순서대로 써놓고 하나씩 완전히 그야말로 격파, 끝, 그 다음 격파, 끝 이렇게 하는 일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백하건데 1, 2, 3, 4번까지는 제가 정말 생존, 제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기 위한 어떤 생존 방식으로 이거는 다 지금 습관이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5번째는 아직도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해요. 아직까지도 몸에 탁 붙는 게 아닌 거죠. 몸에 탁 붙으려면 굉장히 노력과 그 다음에 시간이 걸립니다. 실패했다가 다시 하고. 실패했지만 실망하지 않고 그럼 내일 다시 하지 뭐. 자, 오늘은 실패했어. 오케이. 그래서 어쩌라고. 내일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내일 다시 열심히.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5번째 그 중요 순서대로 해놓고 이제 한 번에 하나씩 격파하는 일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조만간 딱 몸에 붙여서 성공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늘 5가지 한 달에 좋은 습관 하나씩 붙이기. 그래서 결국 원하는 나로 바꿀 그럴 좋은 습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골라서 하나씩 열심히 노력하셔서 여러분들 습관으로 만드시면 여러분이 더 원하는 인생에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딱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 습관 하루아침에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된다, 해봐도 안 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실패해도 또 하고, 그러니까 오늘만 해보자, 또 하고, 또 실패해도 또 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습관으로 붙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유세미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